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총수 공백 상태가 되자 삼성전자 그룹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산은 지난해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9,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9%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6조 4,100억 원으로 3%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50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7,911억 원을 달성해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13조 8,9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716억 500만 원으로 12.2%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88억 1,700만 원으로 24%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 2월 17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 될 텐데요. 오늘도 2부 예고 간단히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씨 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역대 삼성 총수 일가 가운데 총수가 구속이 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그룹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의 현대차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현대차의 주가가 최근에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왜 지금 국내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를 사고 있는 건지, 또 현대차의 주가 반등으로 전반적인 자동차주 올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의견 여쭤봅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오늘도 역시 황소개구리 점프업으로 2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시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한 주를 마치는 금요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약간은 지지부진했다라는 평가죠.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있고 코스닥은 대응이 참 어려웠는데요. 마무리 전략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한 주도 많이 힘들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 계속 힘들죠. 시세가 빡빡하게 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요. 업종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종목군들만 움직이는 장세나 많이 힘들 거라 이렇게 보십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들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은 많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존스는 어제도 꼬리를 이렇게 달았죠. 고점에서 물량은 저가 매수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라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요. 위쪽에서 그대로 단봉 만들고 있다. 한 번 더 위쪽으로 열려 있다 보면 되고요. 닥스는 조금 쉬었죠. 고점에서 전고점에서 이렇게 물량을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한국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330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저리까지 있네요. 자, 중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저번에 더블 바닥 잡고 위쪽 3,3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점프업 치면서 중국 펀드를 많이 얘기를 한 적이 있네요.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3,300포인트 정도에서 환매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도 올해는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금하고 백금도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온스당 1,300달러까지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금 쪽도 잘 보시면 투자에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 관련주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 있으니까요. 그 관련주들을 잘 찾아보셔서 롱런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가 어제 좀 약간 반등을 했죠. 여기 지지라인을 딱 잡아놓고 박스권에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박스권은 지루해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든 거는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을 만들어 놓고 지루하게 움직이는 게 박스권 장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하지만 이 박스권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 에너지가 재료가 폭발하게 되면 위쪽으로 쫙 쳐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은 나쁘지만 않다. 하지만 지루해서 이렇게 힘든 시장에 연출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힘들다는 이유는 뭐냐면 수익이 안 나서 힘든 거지 수익이 나면 힘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흔히들. 그래서 이 박스권 장세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국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에서 지지부지 이게 바로 박스권이거든요. 2060포인트 잡아놓고 위쪽으로는 2090포인트 잡아놓고 이 안에서 계속 흐름이 올라가면 빠지고 밑에서 꼬리 주고 올라오고 그죠? 밑에서 손절해보면 올라오고 위에서 한번 밀리고 이게 박스권 장세인데요. 이 박스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 박스권은 위쪽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이 박스권은 컴퍼스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 박스권의 길이와 그다음 올라가는 길이가 그 길이의 반만큼 올라갈 수 있다. 캔들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물대라는 건 확실한 거죠. 양봉보다 음봉이 더 많잖아요. 여기 보면 양봉보다 음봉이 많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면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종목,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내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물량을 흡수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605포인트를 지지해놓고 610포인트가 이제 정확히 지지 라인으로 잡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이 중간값이라 지지부진하죠. 근데 방향은 아래쪽보다는 위쪽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량을 좀 늘려가는 전략을 세운다면 괜찮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30%대가 바뀌었거든요.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기간의 조정이 되게 심해요. 가격의 조정도 심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의 기법과 투자의 매매 방법이 좀 바뀔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기간과 시간에 대한 그 긴 호흡 스탠스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 주변에도 많이 계신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속성이 없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스윙 투자로 끌고 가는 전략이 가장 좋아요. 앞으로도 똑같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쭉 끌고 가는 스탠스를 가져가지고요. 수익 나면 얼른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이클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어제 추천 종목 또 드렸었죠. 예, 오늘 또 추천 종목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정보 인증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를 만들어서 여기 중간값에 딱 와 있어요. 이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빠졌죠. 매집도 잘 돼 있고 뒷산도 잘 돼 있습니다. 이 종목은 순환매 종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못 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게임주나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도 많이 밑에서 많이 올라왔죠. 핀테크 관련주들도 많이 쉬었어요. 전자결제주나. 그래서 한국 정보인증을 단기적으로 성향을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에 사서요. 뭐 손절가가 6,000원 밑으로 빠지면 손절가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7,5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에서 매매를 하시면 틈새 시장 공략하는데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고 뒷산이 꽉 잡혀있고 한 번은 레벨업, 그 다음에 업종의 순환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정보인증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권에 사셔서요. 여기 7,500원, 그 다음 손절가는 6,000원 밑으로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이 공간을 틈새 시장으로 공략하시면 이렇게 틈새 시장 공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내일 제가 송대 컨벤시아에서 2시부터 5시까지요. 가전에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전략을 한번 짜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고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주가 힘들다 해도 다음 주도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구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예, 김영구 멘토님의 내일 있을 송도 강연에 대한 문의 또 추가 전략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지금 시각이 8시 48분, 개장을 한 11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 볼게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역삼 지점의 임동하 연구원 오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동시호가 특징주가 눈에 띄시는 게 있을까요? 어떤 종목일지 투자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 인탑스입니다. 전일 기관의 대량 순매수 속에 8% 이상 크게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동사에 대해 전일 사업 영역 다각화로 인해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지난해 7월 인수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고 베트남 호치민에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 완공한 백색가전 공장을 통해 모바일에서 가전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공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아이템 생산이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이 상당히 가시화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수준에서 어제 큰 폭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올해 예상 실적을 감안할 경우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전일 기관의 대량 매수 등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전일 종가까지 비교적 상승폭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오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말씀드릴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를 추진 중인 하만이 현지 시간 17일 오전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와의 M&A에 대한 안건을 다룰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만이 이미 기존의 동사의 거래처였다는 점에서 인수 이후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며 전일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사는 글로벌 자동차 1차 협력사에 ADM과 텔레매틱스용 전장 MLCC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만과의 협력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전장용 MLCC와 카메라 모듈에서의 점유율 증대와 함께 장기적으로 시스템 제품과 패널 레벨 패키지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사는 지난해 4분기 갤럭시 노트 7 단종의 영향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신제품 카메라 모듈 출시와 해외 거래선 물량 증가로 카메라 모듈 매출이 큰 폭 증가를 나타내며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최근 중국 업체들의 스마트폰 신제품의 듀얼 카메라 탑재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업체향 듀얼 카메라 출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1분기에 이어 계속적인 실적 개선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신제품 갤럭시 A7 4월쯤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로 인한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특히 신제품의 듀얼 카메라가 채용되게 될 경우 그 이후 모델에도 계속적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기술 개발에 나선 기업뿐 아니라 창업투자사도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전일 특징적으로 최근 상장한 벤처캐피탈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15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동사는 당시 희망밴드 이하인 1,300원의 공모가가 정해지기도 했었지만 상장 첫날부터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전일에도 17% 이상 상승한 4,450원으로 마감하는 등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 설립된 동사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과 메자닌 투자에 특화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상장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 사모펀드 시장으로 진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상장된 벤처캐피탈 업체들의 경우 여러 부정적인 사안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등 불신을 사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특화 영역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벤처캐피탈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단기간 크게 상승한 부분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 역시 세 종목 살펴봤고요. 인탑스, 삼성전기에 이어서 TS 인베스트먼트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역삼 지점의 임동하 연구원님 투자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장 출발 상황을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님 모셨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서진원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개장전 주목할 포인트를 듣기에 앞서서 삼성전자가 오늘 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 수감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을 급하게 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단기 리스크라면 매수해볼 만한 삼성그룹주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거든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관련된 그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0만 원대에서 일단은 뭐 180만 원대 내려왔다가 일단은 뭐 그제 어제 일단은 뭐 반등을 살짝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단순히 200만 원대에서 조정을 받은 건 오너리스크에 대한 이슈보다는 그가 이제 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서 지금 뭐 오너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은데 이게 삼성전자가 사실 뭐 일반 뭐 중소기업이나 작은 그런 기업처럼 하나의 오너가 뭐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갖춰져서 이제 뭐 사업이 그러니까 또는 이제 뭐 영업 활동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에 개인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 회장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그 뭐 한참 경영 활동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 이러한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뭐 삼성전자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 뭐 경영 능력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경영 카리스마에 큰 영향을 삼성전자 주가에 주기에는 왜냐면 이 앞전에 그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도 이재용 부회장 효과가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로 빠지는 것도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회장단 쪽만 뭐 구속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조직적으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너 영향력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크지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오너리스크 때문에 주식을 팔았냐라고 보면은 사실 1월 중순부터 뭐 오히려 매도를 했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뭐 이번에 그 판사가 구속을 내렸다라는 걸 미리 알지 않는 이상은 뭐 그 전부터 외국인들이 팔았었던 부분들은 이 이슈가 아니라 단순히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매도하는 그런 와중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와중에 수급이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180만 원대 초반에서는 일단은 뭐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매수의 움직임은 180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5%에서 7% 트레이딩, 그 매수한 가격으로 5%에서 7% 트레이딩 전략으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작년 1월부터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았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작년 1월 18일 날 저점을 기준으로 뭐 200만 원대를 보면 한 70% 이상 거의 80%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너무 뭐 당연스럽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지수가 갇혀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200만 원을 돌파를 하면은 지수도 어쩔 수 없이 지수 자체는 가고 싶지 않은데 삼성전자가 가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를 컨트롤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삼성전자는 쉽게 200만 원을 넘어서 랠리를 단기간에 펼치기는 어렵다라고 뭐 누차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뭐 매수 기회는 뭐 18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면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종목들은 사실 삼성물산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삼성물산도 긍정적으로 좀 많이 평가를 했었던 13만 원 언더 뭐 10만 원대 초반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너 쪽에
그쪽에 대한 지분 프리미엄을 항상 받던 그런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호텔신라가 뭐 경영권 사실 뭐 이부진의 능력이 훨씬 더 좀 좋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단기간에 아마 뭐 오늘 시장 관심을 만약에 받게 된다라면 이슈가 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공 개장 이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 팀장께서는 삼성전자 오너 리스크로 인한 주가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고요. 서진원 팀장께도 좀 여쭤볼 텐데 만약에 삼성그룹주 내에서도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삼성전기라든지 호텔신라 쪽 오늘 하락세가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도 있을지 여쭤볼까요? 네, 아무래도 앞서서 이제 그 말씀을 다 드렸다시피 사실은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찌됐든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아니면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의 뭐 선두주자라는 인식이 어쨌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오너 리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불가피하게 피해갈 수 없는 악재인 만큼 조금 조정을 보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되지만 만약에 매수 기회로 좀 삼는다면은 이런 악재 리스크들이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삼성전자 약재라고 좀 예상되는 부분 어찌됐든 뭐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도 뭐 있겠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전장 기업에 대한 하만 인수 작업에도 뭐 약간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오너 리스크에 대한 악재를 당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를 이미 벗어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김영철 팀장님께 여쭤보죠. 오늘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세요? 일단은 뭐 대형주 쪽 삼성전자, 삼성그룹주들 삼성전자가 뭐 조정을 받든 안 받든 어쨌든 시총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에 대안으로 뭐 중형주, 소형주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매기가 움직이는지 요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간에서는 대형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았는데 순환매가 돌고 나니까 또 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형주 쪽으로 확대되는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2월 17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장 출발 상황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김영철 팀장과 함께 코스피 쪽 살펴볼게요. 삼성그룹주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예,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한 1.2% 하락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87만 5천 원 위치해 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좀 본 다음에 삼성그룹주를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 1.4%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5만 원대를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현대차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 때문인지 사실은 좀 장초반에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물산이 한 3%대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한 2종목 빼고는 다 이제 뭐 파란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뭐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한 1.5%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뭐 오너 이슈가 뭐 투심을 어느 정도는 좀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조금 뭐 볼 수는 있는데 그 하락폭이 워낙 좀 미미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차세대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8인가요? 이제 뭐 그 부분들 관련해서 모멘텀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금 시장에서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정말 카리스마적인 경영을 하고 정말로 모든 제품들을 뭐 부회장에서 이제 뭐 사업을 진두지 하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줬는데 만약에 지금 이 구속 이슈가 발생이 됐으면 그 카리스마나 아니면 기업의 뭐 이익 부분들 주가 상승의 원동력을 잃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는 조정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 이전에 왕 회장이 이미 해놨던 부분들에 대한 사이클로 인해서
반도체 사이클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익이 잘 났었던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노트 7을 실패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차라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대주 지분만 가지고 있고 사장 단위 경영을 더 이끌어 나가는 게 주가 측면이나 아니면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더 좋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 아직도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차세대 스마트폰이 있다, 뭐 이 두 가지만 포인트를 잡고 뭐 본다라고 하면은 자금을 운용하는 뭐 메이저들이나 아니면 또는 뭐 글로벌 자금들, 삼성전자를 버릴 이유가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위쪽에서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이후에 뭐 박스권을 어느 정도 좀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 물량 소화를 거치고 나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시 뭐 긴 횡보로 들어가든지 그러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매수세는 일단은 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 외국인들 일단은 뭐 삼성전자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첫 매수세가 좀 어제장에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뭐 거래일로 치면은 꽤 됩니다. 뭐 한 15거래일 정도 만에 이제 뭐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일부 저점을 좀 찍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뭐 위쪽에서 60일선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수요일날 60일선 정확히 터치를 하고 어제 리바운드 나왔는데, 이제는 뭐 5만원대에 안착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21선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뭐 흔히 말하는 작은 쌍바닥 21선 확인하는 그런 절차 마찬가지로 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삼성그룹주도 같이 보면은 삼성물산 한 2%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물산은 개장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항상 저도 삼성물산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13만원대 언더에서는 지속적으로 분할로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지분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분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뭐 경영권 승계하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삼성물산의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프리미엄을 줬는데, 만약에 구속돼가지고 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조금 늦춰진다라고, 뒤로 딜레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이제 그 투심이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언제든지 저는 삼성물산은 뭐 13만원 언더에서는 편안하게 좀 사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삼성그룹주 중에서 이제 뭐 가장 크게 이제 뭐 상승을 하고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 중은 역시나 호텔 신라인 것 같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왕 회장, 그러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랑 닮은 부분들이 뭐 이재용 부회장이냐 아니면은 이부진 부회장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제 뭐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뭐 그 이재용 부회장보다는 뭐 호텔신라 오너 쪽이 더 이제 뭐 경영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성격적인, 그러니까 뭐 가십 기사 아니고 뭐 분석 뭐 내지 이제 가십 뭐 비슷하게 이제 뭐 뽑아놓은 그런 부분들 보면은 관상학적인 측면, 그러니까 생긴 것도 사실 비슷하게 좀 이쪽이 더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경영 카리스마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있다라고. 사실 호텔신라 처음에 그 경영했을 때 이익을, 이게 정확히 수치가 생각은 안 나는데 이익을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늘려놨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좀 줬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영권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러한 이슈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슈로 인하면은 요거는 뭐 단기적인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고, 사실 호텔신라 자체적으로 면세점 사업 쪽, 그러니까 해외 면세점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풀어나가야 주가에 대한 영향이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삼성전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그 차세대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이 뭐 낙폭과대업
플러스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삼성전기 주가 한번 뭐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재밌는 게 삼성전기가 연초에 주가가 좋습니다. 연초에 보면은 그때도 한번 이거 짚어드렸었던 것 같은데 2012년에도 연초에는 짧게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5년에도 그렇고 연초에 좀 주가가 좋은 부분들, 그리고 중반 이후에 한 6, 7월 정도 넘어가면서 주가가 한 차례 더 좋은 그런 부분들이 뭐 과거 몇 년간 이제 좀 이제 좀 더 길게 보면은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 차세대 스마트폰이 대부분 이제 뭐 3월달 그때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기대감으로 이제 뭐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특징적인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운송주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이제 그 3월달에 여행을 가려고 이제 뭐 그 홈페이지나 이렇게 그 여행 사이트들 들어가서 이제 뭐 봤는데 확실히 그 수요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 여행 쪽 뭐 사실 대표적으로 하나투어 모두투어인데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탈출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현대차 관련해서는 사실 뭐 대안적인 성격으로 리바운드가 좀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특징적인 종목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정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한 260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한 100억 정도 매수, 그리고 개인도 한 15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거래 대금은 뭐 많지는 않고, 뭐 금요일장 뭐 약간 좀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 먼저 코스피 쪽부터 자세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 오늘 오너리스크가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었는데, 장 초반에 삼성전자 주가가 1.5% 빠졌었다가 지금 0.26% 하락으로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단기적인 이슈일 뿐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 두 분의 의견이 같았다는 거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이제 코스닥 쪽을 살펴볼게요. 일단 국내 증시 오늘 양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을 해서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코스닥은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서진원 팀장님. 네, 지금 현재 616.16포인트니까 0.42% 정도가량 빠지면서 지금 파란불로 좀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가 생각한 것은 오늘은 뭐 어찌됐든 저기 삼성전자의 이슈가 있긴 하지만 강보합이나 상승으로 좀 마무리할 가능성들을 좀 점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율에 민감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커지면서 추가 유입이 없는 가운데 뭐 4분기 실적 시즌 마감 이후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만한 이슈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에 좀 아쉽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우선순위를 좀 보기 전에 오늘 있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주요 일정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9조 원을 투자하는 하만의 주주총회 열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진해운의 파산 선고가 또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현대차가 기존에 이제 약간 좀 반등을 좀 보였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그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의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최근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뭐 자동차 시장의 대규모 인수 합병에 대한 이슈들도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뭐 자동차 부분에 대한 그 섹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 우선순위를 좀 보시면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0만 1,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발표됐거든요. 근데 실적이 나자 매출액은 좀 많이 높았지만 영업이익이 좀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에 대한 약간 좀 실망감으로 인한 좀 매물들이 좀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뭐 10만 1,000원대로 좀 소폭 하락하면서 좀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결국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 추가적인 조정을 보일 가능성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차트상 기술적 분석이 크게 의미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뭐 하락한다면 뭐 9만 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할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는 오늘 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 목요일에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실적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2017년도 1분기 실적을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매수와 매도세 그리고 차트를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GS 홈쇼핑의 경우에는 뭐 21만의 문턱을 어떻게 보면 넘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실제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0.5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뭐 시작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홈쇼핑 업계가 이제 살아야 되는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관리비와 유통마진 그리고 독특한 소비자의 유인 전략들이 실행이 돼야 뭐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CJ ENM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수일 정도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4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보였다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그냥 뭐 수급 정도만 좀 살펴보면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의 28억 정도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좀 보이고 있고 개인들만 어떻게 보면 매도세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드렸고요. 오늘 일본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0.6% 하락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19,228.24로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 이제 분석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와 오늘 환율이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분위기 좀 봐주십시오. 네, 오늘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20전 상승한 1141원 7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서요. 1146원 선까지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은 위험 회피 심리 영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화는 미국의 경제지표 호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역시 대두가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달러화는 엔화에 달러당 113.23엔을 기록하면서요. 그 전날 뒤 오후장 가격이었던 114.08엔보다 0.85엔, 즉 0.75%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환율은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장 막판에 환율이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달러는 1개월물이 1141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 스왑 포인트 마이너스 45전을 고려하면 어제 환물한 종가였던 1141원 50전 대비로는 약 5전 정도 하락한 셈인데요. 오늘 서울 한시에서는 국내외 정치 경제 불안에 리스크 오프 심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점인식 결제 수요 및 외환 당국 개입 경계감에 1130원대 후반 지지력이 확인이 되었고요. 최근 달러원 환율은 오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 이슈 등 대외 변수에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외국인 주식 매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관심인데요. 현재 외환시장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역시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수급 위주의 거래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130원대에서는 저점인식 결제 수요 등이 유입이 되면서 환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1140원대 후반에서는 역시 수출업체의 내공 물량이 환율의 상단을 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37원에서 1147원입니다. 예. 오늘 외환시장 출발 상황 분석해봤고요. 오늘 환율의 변동폭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예, 오늘장 특징주 분석하면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종목에 대한 투자 팁까지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들어볼 거고요. 첫 번째로 분석해볼 종목. 은 삼성그룹주입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 장중에 그룹주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분위기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장 초반에 1.5% 급락했다가 지금은 0.2% 하락으로 낙폭을 그래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자, 삼성그룹주의 낙폭을 이용해서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 하셨으니까 종목도 같이 받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은 삼성물산을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삼성물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뭐 여전히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사실 뭐 삼성그룹 자체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시기의 문제다. 그리고 그 시기 그러니까 뭐 넘어가기 전에도 항상 언제쯤 될 것인가 시기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그 시기가 이제 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더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한 1.9%대 하락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13만 원 언더 쪽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네요. 뭐 새삼 시간이 빠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뭐 한 7월달, 8월달 이 부분에서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3만 원 언더에서는 삼성물산은 뭐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 밑으로 내려간 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을 놓고 보면은 채 한 두세 달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나서 한 17만 원대까지 연말까지 이제 뭐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만약에 이 이슈로 인해서 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뭐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이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삼성물산보다는 호텔신라가 이슈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전자 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텔 리조트 뭐 이런 면세 이쪽 사업이랑은 사업 영역 자체가 조금 뭐 연관성이 이렇게 크게 높지 않고 뭐 와가지고 바로 경영을 시작한다라고 에서도 뭐 이렇게 뚜렷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호텔신라의 오늘 그 상승은 사실 뭐 호텔신라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왜냐면은 최근에 뭐 한 3거래일, 4거래일 보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러한 이슈들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조금 더 뭐 탄력성 있게 움직였다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이재용 부회장에서 이부진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호텔신라다라고 이제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호텔신라를 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삼성그룹주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아무래도 호텔신라인데 호텔신라를 매수하는 관점은 아니고 오히려 삼성물산 급락할 때 13만 원 언더에서는 매수해볼 만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김영철 팀장님께 먼저 여쭤봤고요. 삼성그룹주에 대한 서진원 팀장님의 의견도 여쭤볼게요. 매수 종목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뭐 어찌됐든 오늘 앞서도 다 말씀드렸지만 오너리스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삼성물산 관련해서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지금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13만 원 미만, 뭐 12만 원 미만에서도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접근해볼 만한 그런 이유는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주사 전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뭐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아무래도 매수의 그 시점을 좀 가져가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제가 추천드릴 건 삼성전기거든요. 삼성전기요? 네네. 그 삼성전기가 뭐 그건 아니지만은.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2016년도 말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삼성전기나 뭐 아니면 LG 이노텍까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17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보면 상승을 지속적으로 좀 이뤄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월봉상으로도 충분히 뭐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뭐 삼성그룹주 중에서 추천을 드리자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호텔신라나 삼성물산 거기다 플러스해서 뭐 삼성전기까지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난해 말부터 또 서진원 팀장님의 관심 종목이기도 했는데 얼마나 더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그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는가는 사실은 신의 영역이고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원래 그 2017년도 초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원래는 이게 아마 상승 기세를 타면 전고점 뭐 7만 원대 부분을 뚫을 가능성들이 좀 농후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 부분까지도 거의 뭐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나 뭐 어찌됐든 6만 5천 원, 6만 4천 원 이 부분에서 한 번쯤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삼성전자발 리스크에 이부진 사장이 있는 호텔신라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주가가 강한데요.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호텔신라 우선주까지 강세를 보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의견이 좀 엇갈릴 것도 같은데. 예. 긍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호텔신라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가운데 오늘 슈팅이 나왔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오늘 따라가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자 이 이슈가 반영된 캔들, 그러니까 오늘 가격을 좀 제외해 놓고 호텔신라의 움직임을 살짝 본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분명히 좀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호텔신라 이야기하기 전에 여행 관련된 이슈들 말씀을 좀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 국내 여행객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보면은 면세 사업 쪽에 대한 이슈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였지만 분명히 이제 레드오션으로 좀 바뀌면서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거기서는 이익이 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사실 호텔신라 쪽의 주가에 발목을 잡았었던 거는 해외 이제 그 공항 면세 사업 쪽에 대한 그 부분들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BEP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턴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작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장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어제 오늘 정도의 갭을 메꾸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어제 종가 수준이면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오늘 뉴스가 반영이 되기 전인 어제 종가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호텔신라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짚어주신 거고요. 호텔신라 매수 의견 들어봤고, 이제 부정적인 의견 들어볼게요. 서진원 팀장님. 네,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이제 13% 정도가량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이 상승 이유가 단순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대체제가 사실은 이부진 사장이라는 것을 시장에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성으로 약간 좀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49,000원대 4만원대 초반까지 이제 영업이익의 적자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면세점 관련된 공급 과잉이라든지 사드 관련, 그다음 실적들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어찌됐든 기업이라는 거는 기업 가치, 그다음 영업이익, 매출액 그다음에 상승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호텔신라가 이렇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호텔신라가 이렇게 작은 기업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악재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가운데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단기간의 이슈로 인해서 잠깐의 상승을 좀 한다고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연결기주 매출액도 보면은 지금 거의 원래 기대했던, 그러니까 원래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기대했던 치만큼 올라오질 못하고 지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실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뭐 단순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신라의 최근의 상승은 테마적인 성격이 짙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투자자들은요, 이슈에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인가 열광하는 분위기입니다. 휘닉스 소재가 오늘 급등세를 보이는데 장중에는 17%나 올랐었거든요. 이유는 호텔신라 우선주 급등과 같은 기대감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삼성그룹의 사동가인 보강그룹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죠. 3, 2, 1. 네, 역시 부정적이시네요. 이번에는 서진원 팀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휘닉스 소재도 사실은 휘닉스 소재라는 종목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기문 테마주로 좀 분류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호텔신라와 같은 의미에서 뭐 이런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주가의 상승 추이를 보면은 호텔신라하고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에는 물론 어떻게 보면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이런 테마성으로 인해서 뭐 상승을 뭐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이제 말아 올리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동일한 이제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휘닉스 소재 여쭤봤고요. 두 분 모두 배드 의견이세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호텔신라가 피해 관계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그 보강 사동 일단 뭐 그렇게 피랑 물을 나눌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흔히 얘기할 때 뭐 이쪽이 더 가까운 부분들인 게 맞죠. 사실 근데 이쪽은 뭐 한 4% 정도 움직이고 저기는 이제 뭐 코스닥 쪽이기 때문에 휘닉스 소재는 일단 뭐 탄력성은 좀 좋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요 관련된 이슈로 뭐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에는 뭐 쉽지는 않다. 뭐 삼성전자가 사실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뭐 이쪽으로 뭐 경영권을 뭐 나눠서 뭐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 오늘 휘닉스 소재가 장중에 17% 급등했다가 지금 오름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조심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코스닥은 지금 상승 전환이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CJ ENM인데요. 4분기 주가 부진한 그런 주가 발표 이후에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아무래도 그 넷마블 지분을 27.6%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리니지 2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큰 흥행을 하면서 1차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1월 26일 날 89,800원까지 상승한 이래로 현재 이제 8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 좀 넘는 그런 조정을 보이고 어제 모처럼 만에 양봉이 나온 후 오늘 좀 장대 양봉이 나오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마무리된 국면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17년 가이던스 매출액 1.8조에서 2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900억에서 1,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올 상반기 안에 넷마블이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가치로는 한 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분 가치가 이제 2조 원에서 한 3조 원 정도의 넷마블 지분 가치를 생각해 보신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조 900억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영업 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승폭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1차 상승 후 조정으로 제2차 상승이 나타나는 지금 시점이 매수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일단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7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넷마블 상장입니다. 이 넷마블 상장 관련돼서 이슈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CJ E&M이 오늘장 2%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투자 의견 다시 짚어봤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형겸 주식팀장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장 특징주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라는 소식은 전해드렸었고, 이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SK그룹, 롯데그룹, 또 CJ그룹까지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종목이 좀 빠지고 있어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동주 전 부회장의 블록딜 소식도 있었는데요. 롯데그룹주 중에서도 롯데쇼핑, 롯데제과의 움직임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사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혹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매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사볼 만한 아니신데요? 일단은 뭐 사볼 만한 의견이 있는 있냐고 그래가지고. 하셨잖아요. 매도 의견 드렸군요. 일단은 롯데, 그러니까 두 종목이잖아요. 예. 사실 롯데 쇼핑은 매도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롯데 쇼핑은 일단은 롯데 제과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는 관점인데요. 예. 일단은 지분 매각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의 물량이 출회가 되고 롯데 쇼핑 기준으로요. 신동주 회장이 일단은 블록딜 돌리고 그게 이제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물론 이제 블록딜 돌리고 나면은 그 예수 기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배구조, 그러니까 지분 싸움이 종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롯데 쇼핑은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신동빈 회장 쪽으로에 대한 지배구조가 조금 더 확고해진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롯데제과 쪽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내수주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 내수주 이슈로 많이 올라왔으면은 사실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더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없이 지속적으로 어쨌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누군가는 좀 사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롯데제과 쪽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롯데 쇼핑은 매도, 롯데 제과는 매수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봤고요. 이제 서진원 팀장님, 혹시 두 종목 모두 매수 관점이신가요? 네, 두 종목. 지금 롯데 제과는 어떻게 보면 매수를 약간 좀 높게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롯데 쇼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매수의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동빈 회장의 이제 블록딜 소식이 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주사 전환에 약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과 함께 블록딜 자체가 어쨌든 시장에서 약간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좀 나타나면서 주가에 지금 영향을 좀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23만 원대, 24만 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23만 원, 24만 원대의 조정을 보이다가 어떻게 보면 지주사 전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좀 상승을 했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안이 좀 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 가격도 사실은 매수하기에는 결국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 제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주력 이제 롯데 신 회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롯데 제과 지분을 늘리려는 이제 이유가 롯데 제과가 이제 롯데 그룹의 지배 구조에서 매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위치에 좀 있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롯데 쇼핑을 매각을 통해서 롯데 제과 지분을 조금 더 매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좀 볼 수도 있을 만한 약간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 롯데 제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계열사 롯데 쇼핑, 롯데닷컴, 코리아세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분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롯데 제과가 약간 좀 지주사 전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미 뉴스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좀 힘을
주가 상승에 좀 탄력이 있을 것으로 좀 보면서 두 종목 다 일단은 저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급락하고 있는 롯데 쇼핑과 더불어서 롯데 제과까지 매수 가능하겠다. 서진원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2%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55,000원 선 회복이 된 상태인데 삼성이 쉬어갈 때 반사이익 기대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계 창고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예, 긍정적인 의견인 서진원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옛날부터 이제 말씀을 2010년도 말부터 이제 SK 하이닉스 뭐 LG 이노텍부터 시작해서 IT 반도체 업종들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많이 나왔던 종목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IT 반도체 종목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매도세들이 좀 많이 나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54,000원 선에서 전고점을 이제 뚫고 나서 주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요. 전고점을 뚫고 나서 조정 기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세로 다시 좀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는 뭐 어떻게 보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지금 뭐 삼성전자가 약간 좀 악재로 인해서 다른 이제 뭐 이렇게 업체라든지 많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렇게 좀 몰리고 있는 가능성으로 좀 보지만은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앞서도 말씀드린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뭐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좀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48,000원대 뭐 47,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한번 좀 매수를 해보시고 좀 기다리시는 것들이 조금 더 나을 건데 뭐 지금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서진원 팀장께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고 이전에도 54,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한 적이 있으십니다. 김영철 팀장께서는 SK 하이닉스 지속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21선 안착이 중요하다. 앞서서 이렇게 얘기도 하셨었는데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일단은 뭐 같은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선 돌파를 해야 다시 뭐 직전 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 못 넘기면은 다시 뭐 한 47,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상승하는 게 삼성전자에 대한 반사이익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반도체 생산 라인을 모두 올스톱하고 뭐 제품을 뽑아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는 뭐 지지받을 자리에서 61선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지받고 짧게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쪽으로 올라갈지에 대한 여부의 힘은 21선을 어떻게 돌파를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는 SK 하이닉스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명철 팀장님, 하나금융투자증권 서진원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정복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동부증권의 이재우 DHP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예.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들려온 소식이었고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요. 삼성그룹주 그래도 장 초반에 낙폭을 많이 만회한 움직임이고요. 삼성전자 1.5% 빠지다가 지금 낙폭 좀 만회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외국계 매도가 강하게 지속되는 것 아니냐였을 텐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정치적인 리스크가 주가의 흐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한 우려가 있었다는 거 이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맞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어느 태도로 바꿀 것이냐. 만약 매도가 나온다면 사실 그 부분보다는 다른 요인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지금 이 시간 현재는 매수가, 매도보다 좀 우위인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리더인 이재용 부회장, 이건희 회장이 부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실질적인 리더인데, 이 구속으로 인해서 사실 충격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삼성을 비롯해서 국내 재계에서 충격적인,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충격적인 내용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오너 리스크가, 사실은 어떤 대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오너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너 때문에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할인받았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던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정치적 문제가 경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단기적인 심리적인 문제로 주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일단 그렇게 긴 조정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로만 쏠렸던 어떤 왜곡 현상, 이것이 작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그런 상황이죠. 삼성 지원을 통해서 연기금 쪽에서 계속 삼성전자 매수하고 다른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쪽을 매도했던 그런 플레이에서 이것이 약간 오히려 더 나아진 쪽 구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번 사건은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나쁜 쪽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져서 그게 크게 우려를 살 만한 그런 내용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오너 리스크가 시장에는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긴 조정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이 국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주가 반등세가 눈에 띄었었죠. 오늘은 최실현 매물로 한 1%대 조정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올해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 외국계 창구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이번 반등을 좀 의미 있는 반등으로 해석하시는지 올해 완성차 업체에 대한 주가 전망 여쭤볼게요. 네. 현대차가 만약에 단순히 사실 그동안에 수년 동안 계속 매출은 조금 이제 늘어났다가 정체인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영업이익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작년에는 5조 2천억이 좀 살짝 못 미치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다. 결국은 주가 하락의 요인이 실적으로부터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들은 만약에 올해 이익이 일단 그동안에 줄어들었던 이익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추세로 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대차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글로벌 탑티어로 세계 4위 업체로까지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판매 대수 400만 대 이상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상당한 주가 상승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정체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트렌드에 최근에 따라가지 못한다. 친환경이라든가 혹은 차량 이제 경량화라든가 좀 작은 차를 선호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대용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현대차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겠느냐라는 의구심들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성장이 좀 나타난다거나 혹은 신흥국 환율이 반등이 나오면서 어떤 개선 효과로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혹은 그랜저 신체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가 상승의 어떤 추세 전환을 만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계속적으로 이제 현대차 어떤 체질 변화, 구조 변화가 사실은 요구되는 것이 중요한데 작년에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친환경차라고 아이오닉, 전기차 아이오닉을 내놨죠. 근데 아이오닉이 초반에는 좀 시큰둥했어요, 반응이.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유럽 쪽에서 올해 차로 몇 차례 걸쳐 선정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오닉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정부에서도 일단 뭐 전국 고속도로의 전기차 충전소를 다 마련하기로 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GM 볼트라는 전기차도 좀 들어오는 쪽으로 발표가 나고, 뭐 이런 쪽에 이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그동안은 사실 성장 정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아이오닉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쪽, 뭐 스마트카, 뭐 전기차 이쪽으로 해서 뭐 겨냥하는 그런 어떤 뭐 계획 전망을 밝혔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현대차가 정체되었던 현대차가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성장 정책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들이 오랫동안 아이오닉이라든가 현대차의 정책이 자리를 잡는다라면은 사실 실적과 무관하게 현대차는 추세 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실적보다는 이 친환경차에 대한 어떤 현대차의 전략이라든가 시장의 반응, 이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 이슈 분석을 먼저 들어봤고요. 이재호 차장께서는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지 추천주를 여쭤볼게요. 네. 일단 낙폭과도제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시장 자체가 계속적인 조정이죠. 뭐 유럽의 이제 프랑스 선거에 대한 우려라든가, 뭐 중국의 어떤 외환보유고 뭐 3조 달러 붕괴라든가, 미국의 이제 트럼프의 어떤 뭐 기행적인 정책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도주가 좀 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장기 하락한 낙폭과대주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이 돌아가면서 순환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뭐 그런 양상이어서, 일단 전반적으로 대변수가 안정이 되고 외국인 수급 들어올 때까지는 이 낙폭과대 소액 섹터, 경기산업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뭐 섹터 불문하게 장기 소외받았던, 그러나 실적은 뭐 나쁘지 않게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쪽에 이제 콜마비 NH 이쪽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뭐 안 빠진 종목들이 관련 섹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그래서 지금 현재 18,000원대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뭐 최근에 반등 나왔다가 살짝 이틀 정도 조정인데, 이제 18,000원 정도면 매수 가능 권역으로 보시면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7,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정보군요. 동부증권의 이재호 DHP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진행이 됐었던 박남열 부장의 투자 예백, 여러분들 종목을 통해서 수익률 많이 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추천해 주셨던 종목 중에서 넥스트칩이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서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남열 부장님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열입니다. 예, 넥스트칩 어제장에서 장중에 1%대 조정이 나왔었으니까 충분히 매수의 기회를 줬을 거고,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가 지금도 6%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리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좀 놀랄 정도로 지금 아주 급등해서 자료를 봤더니 오늘 자료가 하나 나왔네요. ETRI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넥스트칩과 같이 개발했던 인공지능 자율주행 칩에 대해서 알데바란 3를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아침에 공시가 됐는데요. 이게 수입 효과로 해서 3천억 정도 추산한답니다. 그럼 주가가 지금 현재까지 엄청 싸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제공했던 ISO 22626에 대응하는 신제품 개발하게 대한 반도체 가이드라인 발효됨에 따라서 넥스트칩이 갖고 있는 알데바란 3라는 개발이 삼성전자와 같이 맞물려서 들어간다면 주가는 좀 상승 탄력이 있다 보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레벨 5까지 가능한 칩이기 때문에 아마 추정 효과는 3천억 정도의 로열티를 받을 정도랍니다. 따라서 현 주가는 싸다 보고요. 오늘 7천원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 레벨업 되기 때문에 물량 뺏기지 않고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거래량은 저희가 한 40만 주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일단 그동안 물렸던 매물이 다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팔지 마시고 가져가 보십시오 말씀드리고요. 급등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분들 갖고 계시는 가격대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금방 여기 나왔던 그 피어2피어 기반의 사물 인터넷 핵심 기술이 그 갤럭시 S8에 탑재가 돼서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 도료 뭐 교시판 그다음에 사물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까지 갤럭시 S8에 탑재된다 그러니까 아마 파급력은 대단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늘 7,000원 돌파를 한다면 그냥 가져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주가는 계속 올라서 19% 급등세가 나오는데요. 하루 만에 20% 가까운 급등입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박남일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0.17% 조정받은 2078선에 코스닥은 장중에 반등이 상승 전환이 됐고요. 618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